여수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 20분이면 도착하는 섬.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도 중간쯤에 자리 잡은 다도의 최남단 섬입니다. 가을 길목에 들어서면 거문도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허공에 삐죽이 솟아오른 대나무 낚싯대로 만든 손님. 바로 갈치입니다. 바다에 뿌려진 보석이라 표현되는 천하절경의 섬들을 지나 동쪽으로 1시간가량 왔을까요? 남해의 황금어장이라는 백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봄철 이제 여름 되기 전에는 이제 제주 쪽에 어장이 형성이 되니까 그쪽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제 지금 시기 정도 되면 이제 거분도에서 어장이 나니까 거분도로 와갖고 이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부들이 하얀 천꾸러미를 던집니다. 그 모양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기도 한데요. 배가 바람 불면 막 밀려버리잖아요. 풀 딱 이러면 고정적으로 딱 갈치 술질하기 좋게끔 그러다 낙하산같이 딱 동그랗게 해갖고 이제 배를 달고 다녀요, 배를. 물풍이라고도 불리는 물돛은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어종을 잡을 때 쓰는 장비인데요. 부표와 배 사이 연결된 물돛은 조류를 따라 배를 안정적으로 몰고 동시에 고기대를 낚을 수 있게 도와주는 말 그대로 물속에 있는 돛인 겁니다. 거문도 어부들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채낚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잘 휘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는 낚싯대이자 찌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요. 여기에 30여 개의 바늘을 매달아 갈치를 낚죠. 이제는 갈치가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합니다. 지금은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꽁치를 미끼로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다른 미끼를 사용했답니다. 무슨 생선이에요 이게? 꽁치 용이지. 과거에는 꽁치 안 썼어요. 멸치나 꽁치 안 쓸 때는 이제 갈치 살 또 쓸어갖고 갈치 살로 제 살로 또 낚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갈치가 안 무는데 갈치로 미끼를 해보면 갈치가 지금 금값인데 이게 미끼가 갈치보다 지금 미끼가 싸니까는 이걸 쓰는 경우가 많죠. 저녁 8시. 바다에 얼음이 짙게 내려앉자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됩니다. 야행성인 갈치는 밤이 돼서야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만 놔둔 대나무 끝터리가 고기가 물면 까딱까딱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고기가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조업을 시작하자마자 대나무 낚싯대에 입질이 시작됩니다. 투명한 지느러미와 몸 전체를 감싼 은빛. 이게 바로 은갈치입니다. 은빛이 살아있어서 거문도 갈치는 꼭 은갈치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갈치 종류는 뭐 다 똑같아요. 이제 은갈치라는 것이 이제 색깔이 인색이 난다 해갖고 은갈치라 하죠. 물로 잡으면 막 좀 새카맣게 막 색깔이죠. 나와 그거 보고 먹갈치라고. 흔히 은갈치와 대조되는 먹갈치는 대형 어선에서 그물로 한꺼번에 잡아올리는 조업 방식이 만들어낸 차이입니다. 그물은 1시간 내에 많은 양을 잡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치 고유의 은색은 부대끼다가 상처 입고 벗겨져 재색을 잃는 거죠. 검은도 어부들은 갈치의 은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채낚기의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이때 갈치철을 맞은 검은항은 매일 아침 조업을 끝낸 갈치배들이 바쁘게 드나듭니다. 저마다 내려놓는 나무 괴짝엔 은갈치가 화려한 광택을 뿜어내며 수레에 실려 위판장으로 향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검은도 안악들 손끝에서는 별미가 만들어집니다. 맛 좋은 갈치가 엉겅퀴를 만나 독특한 향토 음식으로 변신하는데요. 여기 말로 한가꾸라고 불리는 엉겅퀴를 푹 삶은 뒤 된장과 멸치액젓으로 버무려 짭짤하게 밑간을 하고 끓는 물에 갈치와 함께 넣고 두어 시간 푹 끓여냅니다. 이런 조리 방법이 탄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만 보내주시면 풍요로운 바다를 품은 검은도에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척박한 땅에 쉬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농작물이 그것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천에 널려있는 야생 엉겅퀴를 이용한 독특한 음식 문화가 싹튼 거죠. 자연이 준 식재료로 최고의 궁합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밥상. 오늘도 검은도 사람들은 갈치를 뜯고 한가꾸 국을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속 시원히 풀어냅니다. 밤새까지 갈치 낚느라고 고생을 하고 노동을 많이 하고 몸이 희뚝한데 아침에 와가지고 집에서 이거 다 끓여주면 일 한 바퀴에다 막걸리 딱 하면 그 뒷날 노동하는데 힘이 또 나요. 다른 어종에 비해 빨리 상하는 갈치는 일제강점기에서도 수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은 남겨진 갈치를 두고두고 먹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집 앞 호구에서 두 모녀가 갈치 손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장은 빼내고 아가미를 잘게 다지는데 잔가시까지 곱게 다져내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 못 먹을 것만 잘라버리고요. 내장 부분하고 머리 부분하고 다 조사서 엽니다. 그럼 맛이 좋습니다. 아주. 갈치 속젓은 풀치, 즉 갈치 새끼로 만드는데요. 소금을 뿌려 1년 동안 숙성을 시키면 검은도 사람들만의 특식이 만들어지죠. 이제는 비린내를 잡아주고 감칠맛을 더할 차례입니다. 풋고추와 파를 썰어 넣고 다진 마늘에 고춧가루를 넣어 비벼내면 검은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맛깔스런 갈치 속젓 양념이 완성됩니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검은도 밥상엔 갈치가 오르는 셈입니다. 구이와 조림에 적합하지 않은 작은 갈치는 해풍에 꾸덕하게 말립니다. 고양이도 탐낼 만큼 갈치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죠. 바람과 시간, 거기에 지혜가 더해진 음식이 있습니다. 쌀뜨물은요, 이제 비린내를 제거하고 뜨거운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 검은도 사람들은 쌀뜨물에 채소와 건갈치를 넣고 색다른 갈치국을 끓여내는데요.
한 소끔 푹 끓여내기만 했을 뿐인데 뽀얗게 올라온 국물이 마치 사골 육수처럼 구수하기 그지없습니다. 섬 사람들을 닮은 뚝심 어린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삶의 시간과 지혜가 버무려진 고향의 밥상. 싱싱한 은빛을 머금은 채 갈치는 예전 그 맛 그대로 밥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맛이 그리워 해마다 갈치철이 그리워진다는 사람들. 역동적인 바다에서 얻어낸 살아있는 은빛의 맛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남 신안은 우리나라 최대의 녹두 재배 지역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잡곡 녹두. 이곳에서는 집집마다 녹두 농사를 지었는데요. 지금처럼 큰 밭은 아니더라도 다들 집 앞에 녹두 조금씩은 키웠답니다. 명절에나 제사 때 쓰려고 숙주 너무 하고 그렇게 그 전에 많이는 안 했어도 이렇게 농가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녹두 농사가 제일 힘든다께. 깨는 한번 비워서 묶어 서서 털면 되냐? 힘든 이유가 다 있다는데요. 녹두는 열매마다 익는 속도가 달라서 익은 것만 골라 일일이 손으로 따야 하기 때문이죠. 남자가 제일 많이 해. 껍데기가 팔에다가 까매지면은 익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까보면 일정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파랗게. 수확했다고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수확한 녹두는 도리깨로 이렇게 수차례 두들겨 껍질 속에 있는 알을 빼내야 합니다. 이거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왜요? 이거 수확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제 이거는 걷어들이는 과정이잖아요. 결실을 얻는 순간만큼 신나는 때도 없겠죠. 바람이 불어서 무슨 여름 그려봐. 남은 티끌은 선풍기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선풍기가 없던 시절에는 바람을 쫓아다니며 날리곤 했죠. 이렇게 녹두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역시 자식들 몫입니다. 시작기가 돌 시간. 오늘 수확한 녹두로 점심을 준비합니다. 녹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녹두 빈대떡이죠. 오늘같이 수확을 마치고 기분 좋게 모두 모인 날은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큰 대사나 제사나 겨울게 설에 그 무렵에 해. 그리고 빈대떡은 저렇게 다 준비해 놔갖고 냉장고에 뒀다 수시로 부치면 따뜻할 때 겨울에 줄 때 볶아서 부치면 핫바꾸는 게 양이 들어. 여기서 걸러. 서너 시간 정도 물에 불린 녹두를 곱게 간 다음 찹쌀가루와 함께 섞어 체에 걸러 반죽을 준비합니다. 빈대떡의 맛을 내는 재료 중 하나는 돼지고기죠. 그리고 돼지 비계도 중요하다는데요. 옛날에는 식용유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근데 식용유에다 부친 거하고 이 돼지 비계로 부친 거하고 먹어봤을 때 이게 더 고소해요. 더. 맛이 더 나요.
빈대떡에는 묵은지가 들어가야 돼요. 빈대떡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으라던 빈대떡 신사. 그만큼 녹두 빈대떡은 쉽고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녹두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큰 제사나 명절 때 부쳐 먹던 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식용유가 흔치 않던 때 돼지기름은 일상의 맛이었죠. 그래서인지 냄새가 더욱 고소하게 느껴집니다. 안 뜨겁나? 이번에는 녹두 칼국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푹 삶은 녹두를 으깨서 체에 거릅니다. 녹두 빈대떡과 달리 이번엔 건더기가 아닌 걸러진 국물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손 줄까? 여기에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면을 넣으면 칼국수가 되고 쌀을 넣고 끓이면 녹두죽이 된다는군요. 녹두는 기력을 채워주는 최고의 건강식이기도 했습니다. 몸살을 앓다가도 이 한 그릇이면 금방 털고 일어났죠. 어른들의 보양식으로 챙기는 닭백숙에도 녹두가 들어갑니다. 이른바 녹두 닭백숙이죠. 마늘을 좀 넉넉히 넣을게요, 어머니. 대추, 생대추 내가 좀 따왔어요, 했고. 여기지? 네. 안 열었던데. 그러면 넣을까요? 이따 죽 쓸 때 넣게? 그래요. 다리만 넣을게요. 달콤한 결실을 맛보기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농사. 하지만 녹두만큼은 큰 품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불 붙여주세요. 이 지역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녹두밭 윗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녹두나 심을 정도의 좋지 않은 땅을 말한다는데요. 그 정도로 녹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잡곡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한반도 곳곳에서 녹두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녹두 농사 농가가 줄어들면서 요즘엔 녹두 보기가 어려워졌죠. 그런 이유로 녹두는 여전히 우리 밥상에서 귀한 잡곡입니다. 달개 뱃속에 녹두를 가득 넣기 때문에 식사를 위한 죽은 따로 끓여냅니다. 녹두는 생 거를 넣기 때문에 닭하고 같이 처음서부터 이게 닭의 배게 이렇게 같이 넣고요. 저기 찹쌀은 이제 불린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같이 이제 또 한번 팍 이렇게 하고 닭죽을 끓이는 거예요. 녹두와 찹쌀을 넣어 끓인 닭죽. 녹두를 가득 품고 있는 녹두 닭백숙입니다. 수확할 때는 손이 많이 가는 녹두지만 집집마다 키웠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녹두의 뛰어난 해독작용 때문입니다. 농약 사고가 많았던 시골에서는 녹두가 약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아 옛날에 저기 난 친정 엄마가 이거 아버지 농약하고 오시면요 이렇게 해드리는 거 봤어요. 농가에서 꼭 키워야 했던 필수 잡곡이었던 녹두. 시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상비약이었던 셈입니다. 녹두가 해독 음식으로 알려진 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음식의 역사도 깊은데요. 과거엔 궁중에서도 많이 먹던 식재료였습니다.
요즘 신안갯벌에서는 낙지잡이가 한창입니다. 낙지잡이는 낚시처럼 기다림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낚시의 숨구멍을 찾아 구멍을 판 다음 다시 뚜껑을 살짝 덮어두는데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숨구멍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숨구멍 자체를 막아버려 갖고 여기서 이제 지가 숨을 못 쉬니까 이 안에 공기 있는데 그가 딱 쭈그리고 앉아 있다고요. 이렇게 수십 곳에 작업을 해둡니다. 그건 기분상 아주 크게 보인대. 아 그게 집이에요? 예. 오메 낙지 있다. 있다. 오메 크다. 두세 시간 후에 돌아와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낙지가 들어있죠. 뻘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낙지 머리는 작아도 발이 길잖아요. 이게 그 뻘낙지라는 겁니다. 그래 마치 먹기는 마치 그냥 너무 작으면은 또 너무 서운하고 이 정도가 마치 좋습니다. 낙지는 예민해서 작은 진동으로도 바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한답니다. 아이고. 아이 없어. 오메. 놓쳤다. 그렇게 잡아갖고 어떻게 잡겠냐? 오메 못 잡겠는데 어떻게? 나는 아이고 나중에 못 잡겠어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오메 있다. 오메 여기 있다. 오메 이것이 뭐야? 아이고. 초보 낙지 사냥꾼이 몇 시간 노력 끝에 드디어 한 마리 건졌습니다. 오메 잡았네. 이것이 낙지인가 봐. 1시간 정도 작업하면 잘 잡힐 때는 대략 20마리에서 30마리까지 잡기도 한답니다. 녹두를 수확하기 위해 아침부터 모인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한상 차리려고 합니다. 이거 낙지 죽 쓰려고요. 녹두하고 쌀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노인장도 이웃고 그런 드시면은 편하고 속도 편하고 좋아요. 영양가 높은 녹두에 기운 없는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낙지를 넣어 만든 낙지 녹두죽. 이곳에선 이만한 보양식이 없었답니다. 옛날에도 오죽 함사 시어머니가 죽 써갖고 며느리가 녹두 죽 썼다 묵어라 그랬겠습니까? 녹두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녹두 죽 써갖고 며느리요. 며느리가 아플 때요? 아플 때. 어떠셨어요? 그 녹두죽 드셨을 때는? 감동이 불었지. 감동이 불었어. 그래갖고 반딱 일어나셨어요? 그러지라. 그 무서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쑤어준 죽이었다니 효과가 얼마나 좋았을지 짐작이 가시죠? 녹두를 넣은 송편도 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오메 큰 고생 안에 비비면서 발로 밟은데. 떡국같이가 돼야 돼. 떡반죽은 발로 밟아야 제대로 차지게 나온다는데요. 11이씩 밟아야 비늘이도 안 터지고, 응? 더 맛있지? 오래 밟아줘야. 그렇죠. 힘보다는 기술입니다. 녹두는 삶아서 곱게 갈아 준비했습니다. 녹두는 반맛이로 하바가바가 맛있더라고. 반맛. 명절 때 시댁에서 빚는 송편은 예쁘게 만들기 힘들다는 말이 있죠. 친정 갈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그렇다네요. 물라면 안 됩니다. 잘한 사람을 하고 못한 사람은 못해 이것도. 요즘엔 기계로 손쉽게 녹두 껍질을 벗기지만 예전엔 일일이 맷돌로 갈아 벗겨야 했습니다. 조각난 녹두 알맹이에 물을 부으면
가벼운 껍질만 둥둥 떠오르죠. 1시간 정도 불린 후 다시 맷돌에 돌립니다. 뭐든지 다 손으로 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구정에나 이 새콩나무 이 추석에나 이렇게 해갖고 다 갈아갖고 그랬지. 제사지. 얘는 제사지인데 제사 모실 때는 요 녹두 아니면은 묵을 못해 상에다 못 놔. 요 녹두묵밖에 그런 게 꼭 하지요. 바닷가 섬마을이다 보니 돼지고기를 넣은 녹두빈대떡 대신 낙지, 오징어 같은 해산물을 넣은 해물 녹두 빈대떡도 자주 부쳐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넣은 것에 비해 낙지 녹두 빈대떡은 깔끔한 맛이 더 좋다고 하네요. 과정이 힘들어도 결실이 좋으면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들 얘기하죠. 가을이 나는 모든 열매엔 인생의 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 어떤 수확을 준비하고 계십니까?